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대를 꺾고 발길질을 하는 등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는 운전석에 보호 칸막이가 없어 폭행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창원의 아파트 대리석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잇따라 검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라돈을 측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전문업체 선정도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온 창원 산단 동남 전시장에 대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400억 원에 이르는 매입비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핸들을 꺾으려고 하고 기사를 수차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달리는 택시 안. 뒷좌석에 있던 남성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가 핸들을 붙잡습니다. 실랑이 끝에 핸들을 놓치자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뺨까지 수차례 때립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50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이 승객은 차 안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기사가 경찰지구대로 택시를 몰아 경찰에 넘겨진 승객 40살 박모 씨.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택시기사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 와서 그냥 핸들 잡고 꺾어버렸죠, 자기가. 황당할 뿐이죠. 내가 그렇게 당할 줄은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지난달 중순에도 창원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와 버스에서 일어난 운전자 폭행은 해마다 3,000건 안팎, 최근 4년 동안 12,0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택시는 운전석에 보호 칸막이가 없어 폭행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도로 위 운전자 폭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지만 택시도 빨리 이제 의무화를 시켜서 보호막 설치가 의무적으로 빨리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처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은 지 2년도 안 된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창원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었죠. 이 두 아파트는 시공사가 동일합니다. 주민들 불안은 커지는데 시공사는 한 달이 넘도록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성산구에 지난 2017년 4월에 지은 1,4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화장실 대리석 위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 14.2피코큐리, 기준치인 4피코큐리보다 3배 넘게 높습니다. 현관문의 대리석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측정됐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들더라도 교체해야 되는지. 같은 시공사가 2017년 11월에 지은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준공 1년 만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주민 반발이 일자 시공사는 라돈을 측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전문업체 선정도 못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화장실 대리석 등 건축 자재 교체는 아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전세대 마감재 교체를 해달라라고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잘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하다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 5월 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사태 이후 직접 라돈을 측정하려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재 106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은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대 등 생활용품뿐 아니라 아파트 건축자재 곳곳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지만 시공사와 정부 대책은 더디고 주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의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창원 산단 내 동남 전시장은 지난 15년 동안 제 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불렸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공용도로 여러 활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문을 연 창원 국가산단의 동남 전시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전시회가 한 해 6차례 이상 열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창원 컨벤션 센터 건립 뒤 쓸 일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되면서 보수공사마저 포기한 채 흉물로 변하고 있는 이 동남 전시장에 대해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잇따라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리모델링을 거쳐 도내 사회적 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른바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 창원시 역시 지역 최초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 웹툰, 영상 창작센터 등을 지어 문화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부지한테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단이 소유한 동남 전시장 매입비만 3.3제곱미터당 400만 원, 최대 4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또 할 수밖에 없고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현재 계획하는 사업 대부분이 정부 공모 사업인 만큼 이번 달 선정 여부에 따라 공동 매입과 분할 납부 등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약화됐지만 당분간 호흡기 관리,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상 뉴스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눈이 침침하고. 마스크를 맨날 써야 되고 실내 활동을 자제해야 되니까 빨리 이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권역 이사와 직원들이 500만 원, 티스코 여운정 대표가 500만 원, 주식회사 KCS에서 300만 원,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선수단과 임직원들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실시 설계를 하반기에 착수하는 등 기존 계획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른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최종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국토부가 최종 확정한 기본계획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지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울경 세계 시도지사는 내일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낚시어선 무조커와 충돌한 가스운반선의 일항사 필리핀인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직 사관이었던 A씨는 무조커를 보고도 회피 운항을 제대로 하지 않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전복,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 비대위와 별도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희망학부모회와 환경단체,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등 9개 단체는 오늘 김해시가 책임지고 장유소각장 이전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